네, 9시 31분입니다. 태민경제TV 개장방송 2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방송, 여러분께 도움이 되고자 발버둥 치는 방송입니다. 어쨌거나 바이오들도 조금씩, 어제 셀트리온도 많이 빠졌는데요. 셀트리온도 마찬가지 2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못했다.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런 주식들도 네, 펑펑 떨어지죠. 참 요즘은 주가가 참, 우리 라떼는 말이야, 세대 때는 4%가 상한가 하한가였는데 그때 4% 상한가만 가도 우와 이랬는데요. 요즘은 뭐 하루에 7%, 8%, 10% 움직이는 게 우습게 움직이니까요. 정말 매도를 잘해야 되겠습니다. 여차하면 매도하고 다시 복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막 자동차 쪽은 좀 하고요. 그래서 오늘 전반적인 분위기 봐서는 우선은 이 엔터 쪽에서 이쪽에서 작은 불씨입니다만 얘들이 좀 어떻게 움직이나 한번 봐야 되겠고요. 2차 전지는 음극재 쪽의 주식들이 좀 어떻게 움직이는지 요걸 중심으로 해서 뭐 좀 양사동을 좀 분위기에 갈지 좀 봐야 되겠고요. 소부장은 글쎄요. 소부장은 어제 좀 오르고 해서 그런지, 그다음 바이오도 뭔가 좀 의료 AI 관련주 중심으로 분위기가 좀 펼쳐질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차분하게 한번 시장을 지켜보시고요. 그러니까요. 저도 레이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막 선동하고 주식을 특정 종만 집중적으로 선동하고 남의 주식을 폄훼하고, 그건 정말 주식시장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주식은 항상 절대 결혼하지 말고 기업 내용, 본질에 집중하면서 합리적으로 움직이셔야지 늘 좋은 주식이 없거든요. 예전에 또 우리 또 경험, 이런 얘기 다 경험 아닙니까? 대한해운이라고 있었어요. 이때입니다. 이때가 도대체 언젠가요? 이때가 2007년 이때군요. 이때가 대한해운에 이게 벌크거든요. 벌크라는 게 뭐냐면 컨테이너에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우리 곡물 이런 것들을 그 큰 컨테이너에 담아가지는 않잖아요. 컨테이너가 비싸니까. 그냥 그런 형태가 벌크인데 벌크 운임이 급등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10배가 올랐죠. 운임이. 그래서 해운사들이 떼돈을 벌었습니다. 그때 STX 그룹이 대단했죠. 대단하고 막 끝없이 막 난리가 날 것만 같은. 그러고 나서 2008년부터 꼬꾸라지는데요. 그래서 STX 그룹도 마고 다 망해버렸죠. 세상의 모든 산업이 다 그냥 호황이 지속되는 건 없습니다. 뭐 반도체는 안 그랬나요? SK 하이닉스, 지금이야 SK 하이닉스가 다들 우량사라고 생각하겠지만, 네. 요때요, SK 하이닉스 27대1 감자였죠. 27대1 감자. 하이닉스라 그러면 이를 부득부득 가는 분들도 많아요. 이때 재산 다 날린 분 많아요. 지금이야 하이닉스가 막 대단한 회사라고 생각하지만 2000년 초반에는요, 하이닉스 감자하고 막 주주들 엄청난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항상 좋은 일들은 없습니다. 산업이 가다 보면 고비도 있고 힘든 국면도 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정적으로 주식은 하면 안 된다. 결혼해서도 안 되고. 자, 그래서 시장이 조금, 그 이번에는 제가 볼 때 미래세터 책임이 큽니다. 항상 미래세터는 그런 식으로 해서 주식시장에 피해를 많이 줬는데, 지금부터 저는 걱정이 부동산, 또 미래셋이 또 부동산 좋아하지 않습니까, 회장님이? 그래서 지금 해외 부동산들이 비구이 위안도 그렇지만요, 지금 우리나라 몇 개 펀드들이 그냥 후순위로 투자했다가 부동산 가치가 떨어져서 다 날리는 펀드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데, 만기가 될 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날지, 우리
운용사들이 해외 부동산도 투자를 많이 했는데 특히 우리는 오피스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위웍스가 파산한다 지금 그런 지경이다 보니까 앞으로 부동산 비구의 위안도 비구의 위안이지만 우리 금융사들이 해외 부동산 그래서 막 옛날에 참뭐 당사자들은 나쁜 얘기는 인사이드 펀드라든지 브라질 국채 사건이라든지 전부 엄청난 피해를 조단위 피해를 줬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또 이번에 또 이러니까 저는 참 유감스럽네요.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여타 지금 2차 전지 투자자들은 아마 4월에 물리신 분 많을 거예요. 물리셨는데 지금은 굉장히 억울하시죠. 결국 그 수급 때문에 이런 피해를 보고 계신 거거든요. 기업 내용이 아니라. 자, 2차 전지가 그래도 뭔가 좀 분위기가 자, 다시 한번 보면요. 음극재 쪽이 지금 역시 조금 고개를 들고 첨보 네, 어제 너무 많이 빠진 거 아니냐. 네, 하리얼이 좀 플러스 났군요. 자, 그래서 뭔가 2차 전지가 분위기가 조금 달라질라나요? 제가 또 우리 디오피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업이 제가 본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요즘 우리 하 대표님 왜 영상 안 만드십니까? 하는데 제가 만들 게 없어요. 제가 아시겠지만 본질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지난번에 추정 60분 영상 만든 지가 지금 7월 29일인데 지금 뭐 큰 변화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다 설명을 담담하게 드리고 이게 뭐 객관적인 사실들이잖아요. 객관적인 사실들. 네, 여기서 이제 여기 추가할 거는 뭐 일본 수출한 거 밖에 없어요. 근데 그래서 이런 본질적인 부분에서 문제를 제기할 게 있으면 지금이라도 저는 시각을 바꿉니다. 지금이라도. 하지만 그런 게 없으니까 제가 뭐 특별히 언급할 것도 없고요. 제가 누구처럼 막 집요하게 특정 종목을 막 추천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그래서도 안 되고 주식이 저는 여러분 보시겠지만 특히 수사나 리튬 부분 이제 지식이 많다 보니까 좀 이렇게 많은 기업들 리포트를 쭉 쓰지 않으면 DNL 이런 건 다 바이오입니다. 바이오고 네, 루닛은 AI고요. FNF 네, 이런 건 의류고 이거는 중전기죠. 중전 LS 일렉트릭 같은 거. 다 게임은 게임대로 다 제가 설명을 드리잖아요. 모든 업종은. 그래서 저는 항상 뭐 특정 종목이나 집중적으로 막 추천하고 이런 거는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 애청자님이 알아야 될 일이 의미 있는 일이 생길 때는 담담하게 알려드리는 게 제가 해드릴 그게 참모 아닙니까? 그래야 CEO들이 합리적으로 판단을 하실 수가 있죠. 이성적으로. 결국 시간 문제라 봅니다. 레인. 저는 시간 문제라 봅니다.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본질적인 문제가 없다면 남은 것은 시간뿐이죠. 그리고 대신에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뭐냐면 이번에 역대가 계기가 뭡니까? 이게 참 또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도 생긴 나이스 평가 정보 나이스 평가 정보가 이게 코스피 가는 바람에 이게 지금 하필 하리가 코스닥 150에 편입이 되어 버렸어요. 코스닥 150에 편입이 되면 네, 어떻게 됩니까? 공매도가 가능해지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국면에는 우리 CEO님들이 공매도가 들어오면 주가가 좀 하락할 수도 있겠구나. 그럼 내가 좀 여기 물량을 좀 이미 물려있다 하더라도 물량을 좀 줄였다가 네, 밑에 다시 사면 단가 낮추기는 되겠구나. 왜냐 이건 공매도 일시적 수급의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좀 한번 이용하시는 것도 방법이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할 일이 있고 빠지면 빠지는 대로 할 일이 있다 하는 게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뭐 이 주식 예를 들어서 이 주식 35,000원 차서 물렸어. 그럼 아이고 지금 가격은 어떻게 할 방도가 없어. 이렇게 손 놓고 계실 게 아니라 항상 깨어 있어서 뭘 또 어떻게 단가 낮추게 할 방법이 없을까? 또 움직임을 활용할 방법이 없을까? 늘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하필이면 내년, 하필이면 그런 일이 지금 생겨가지고 말이죠. 그런데 또 그게 또 우리가 인생만사 세옹지마 아닙니까? 그게 또 오히려 올라갈 때는 더 큰 호재로도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좀 이건 좀 안 된 얘기인데 주식시장이 참 잔인한 곳입니다. 뭐냐면 꼭 마지막까지 털어내고 가더라고요. 만약에 앞으로 무슨 급격한 호재가 튀어오르면요. 아마 이때 많은 분들이 팔았을 거거든요. 못 견뎌서. 그래서 꼭 그런 분을 살려주지가 않다. 특히 신용 이렇게 담보 부족 경험하시면 알지 않나요? 신용 담보 부족에 걸리면 꼭 나를 살려주지 않아. 꼭 죽이고 가더라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한데 어쨌거나 지금 이런 하락이 공매도 했다. 공매도도 들어왔지만 만약에 돌아서는 문 호재가 난다면요. 오히려 이 하락 때문에 더 강력한 또 상승으로 이어지는 그래서 항상 주식들이 보면요. 튀어오르기 전에 한번 콩 쳐박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인생만사 세옹지마입니다. 지나봐야. 그래서 대주전자재료가 참 그랬었죠. 대주전자재료가 요때죠, 요때. 요때. 이 월봉인데요. 요때 실패했다 이래가지고요. 주가 쾅 쳐박았습니다. 그러면 가버리고요. 참 주식이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지만 대체로 주가가 한번 시세에 분출하기 전에 한번 콩 쳐박는 경우도 있더라.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만 어쨌거나 본질은 변화가 없다. 자, 어쨌거나 오늘 에코프로 중심으로 해서 2차 전지가 조금 분위기가 조금 달라지나요? 그 다음에 소부장은 어떻습니까? 소부장은 이오테크닉스. 이제는요, 소부장은 범위를 좀 좁히시는 게 좋겠어요. 직접 접수해주는 한미반도체와 이오테크닉스가 직접 접수해주거든요. 그 외에 나머지 주식들은요, 좀 간접적 수혜주다. 이 구분을 하면서 덤비시는 게 좋겠어요. 만약에 앞으로 AI 관련주 공략한다면 직접적 관련, 2차 관련주 중심으로 하시고 2차 이렇게 분리를 하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응하시는 게 좋겠고요. 자, 유진테크 이런 것도 제가 리포트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AI 관련주도 조금 고개를 드는군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하락 종목이 많게 출발하는 거는 뭐 나쁜 건 아니라 봅니다. 그래서 오후장에 확 달라지면 좋겠는데요. IT도 조금 분위기가 달라지는군요. 게임기도 퍼르비스가 플러스 나는데요. 8월 24일 다음 주 목요일 8월 23일 다음 주 수요일 날 게임스컴이라고 했어요. 독일 쾰른에서 이게 세계 최대 게임 전시회 게임쇼입니다. 게임 전시회인데요. 여기에 열리는데 퍼르비스 하고요. 네오위즈 두 종목 정도 보시면 됩니다. 자, 네오위즈 네오위즈 그 중에 네오위즈를 좀 더 보실 필요가 있는데 네오위즈는 지금 제일 주목할 게 피의 거짓입니다. 피의 거짓. 피노키오의 피입니다. 라이즈 오브 피인데요. 이게 작년 게임스컴에서 3관왕 국내 최초로 받아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받으면요 최소한 200만 장, 그래서 1,700만 장 정도 팔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6만 원이다 하면 1,200억이겠죠. 그래서 이번에 요것도 AMD 부스에서 나온다고 하는데요. 9월 17일이 본격 9월 19일이 정식 출시입니다. 그래서 9월 19일에 어떻게 될지.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피해 거짓이 8월 17일부터 오늘부터죠. 아마 사전 예약 판매를 하는데 사전 예약 판매는 기대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원래 디아블로다. 디아블로가 지금 4까지 나왔잖아요. 디아블로 4다. 그럼 디아블로 5가 나온다. 그럼 사전에 사보겠죠.
디아블로 4까지 다 해봤으니까. 근데 지금 피해 그 디지털 게임이 처음 나온 건데 사전에 뭐 그렇게 열심히 살 것 같지는 않아요. 출시하면 살 것 같아서 9월 19일까지 계속. 어쨌거나 8월 23일부터 게임스컴 하니까 관련해서는 8월 23일, 25일인데 관련해서는 두 종목 펄어비스하고 네오위즈인데 그 중에서는 네오위즈가 더 주목할 만하다. 자, 엔터도 다시 고개 떠내고 전국이 지금 빌보드의 4주째 일인데 우리나라 최초라 그러죠. 그래서 지금 위정자들이 이런 걸 알아야 되는데요. 그 푸틴 같은 시진핑 같은 바보들은 그냥 기존대로 땅이 영토가 넓어야 된다고 착각하지만 이제는 사이버 시대가 왔기 때문에 사이버 영토가 중요하거든요. 지금 사이버 영토는 대한민국의 세계 최강입니다. 세계 최강이라서 우리나라의 언어, 우리나라의 글자, 우리나라의 패션, 음식 모든 것들이 전 세계를 지금 지배하고 있거든요. 이런 걸 위정자들이 알아야 되는데 사이버 영토가 이제 사이버 영토의 시대인데 말이죠. 괜히 그냥 일반 영토 땅덩어리 하나 더 얻겠자고 우크라이나가 저렇게 죽어나는 젊은이들이 죽어나는데 우리나라들이 사이버 영토의 천병들이 참 잘하고 있습니다. 전국이 지금 4주째 1등을 하고 있다. 지금 매달 우리나라 음반 수출액이 매달 이제는 변동성 없이 300억 정도 계속 수출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특급 참모는 음반 수출액도 늘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의료기기 쪽도 소폭 플러스네요. TNL 오늘 리포터를 썼는데요. 한번 살펴볼까요? 자, TNL이 보게 되는데 TNL 장중 핫 종목으로 TNL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40570인데요. 좀 낯설죠. 그래서 이름을 이런 식으로 지니까 우리 대표님들 좀 회사 이름을 영어 약자 이런 쪽 좀 안 지었으면 좋겠어요. 잘 까먹고요. TNL은 테크놀로지 앤 리더 러브 이 말의 약자랍니다. 뜬금없네요. 회사 내용은요. 네, 일단 자본금 45억 좋습니다. 오, 예쁘네요. 뭐 하는 회사냐? 자, 장상피복제 그냥 그 마데카솔 같은 개념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처나면 덮어주고 이런 겁니다. 하이크로콜로이드가 그 주요 성분인데요. 이걸 개발에 성공해서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하이드로콜로이드 이런 게 장상피복제. 하여튼 그 의학 용어들은 항상 그 영어를 중국말로 한문으로 번역해버리죠. 의사님들께서 우리 잘 모르라고 아프면 발라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처라면요. 그래서 우와 이건 마음에 드네요. 이제 1분기에서 2분기 매출이 급성장하는데 영업이익률마저 올라간다. 이런 그림은 아주 좋은 그림이죠. 매출이 급증하는데 영업이익률까지 올라가면 이거 뭔가 가속이 붙은 겁니다. 상상피복제는 상처 났을 때 출혈도 막고 책 손실 막고 이런 것 좀 촉촉하게 덮어주는 그게 들어가는 게 하이드로콜로이드입니다. 폼. 그래서 이런 거를 해서 잘 배합하는 것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 배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재를 만들고 배합하는 기술이 좀 뛰어나다. 그래서 하이드로콜로이드가 지금 매출 성장 주도하고 마이크로니들이 주목돼. 마이크로니들이라는 그런 우리가 바늘 아닙니까? 아주 작은 바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스 같은 거 바르면 문제가 이 몸 안에 침투되는 게 많이 떨어지잖아요. 표피 진피가 있어서. 마이크로니들은 작은 바늘을 통해서 피부 속에 침투하게 하는 그런 건데요. 분위기 좋네요. 그래서 이 성장 배경을 보면 핵심이 이 히어로 코스메틱스가 핵심입니다. 여기가 주요 고객인데 이 회사를 CND가 인수했어요. 처치엔 드라프트입니까? 어쨌거나 CND가 인수를 하는 바람에 당연히 이 회사가 더 크니까 히어로 코스메틱을 인수했겠죠. CND가 더 커서 이 회사가 미국 내 오프라인망이 더 많겠죠. 이게 결국은 1분기도 그렇지만 2분기의 매출 성장에 주도한 역할이 아니냐.
근데 CND가 DNL의 강점은 네,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지금 자기가 만드니까 원가 경쟁력도 높고요. 국내에도 네, 중해제약 뭐 아프면 바르고 이런 것들은 다 원재료는 TNL 겁니다. 자, 그래서 하이드로콜로이드가 영역을 확대하는데요. 네, 이제 여드름, 주름, 특히 주름 해가지고요. 마이티 패치 전에도 있었는데 이번에 라인을 좀 강화한 모양입니다. 마이티 패치 코 파인 라인즈 해가지고 CND가 히어로 코스튬에 인수한 다음 의욕적으로 이 신제품을 마이크로 니들 기반으로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잘 되면요. TNA 득보겠죠. 이런 거군요. 자, 그래서 올 상반기 매출이 65% 증가하고 영업이익도 66% 흠잡을 게 없네요. 그래서 올해 전체도 고성장이 예상된다. 그렇다면 DNL은 지금 시장 분위기가 이래서 2분기 실적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는데 의료기기 쪽으로 의료기기나 뭐 이쪽으로 분위기가 잡히면 DNL은 우리가 눈여겨봐야 머릿속에 담아둬야 되겠다. 만약에 이 동네 분위기가 확 좋아지면 아 나는 DNL을 한번 제일 먼저 공략을 해봐야지 이렇게 머릿속에 담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 핫 종목이었습니다. 처음 하셨죠? DNL이라는 회사. 자, 그 다음에 조선 조용하고요. 네, 조용합니다. 2차전지 자, 음극재 역시 음극재들이 강세네요. 그래서 음극재는 원통형 배터리, LF 배터리가 득세를 할 때도 득을 본다 하는 점이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은 5인방들 포스코 빼고는 5인방들이 움직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 분리막도 마찬가지. 분리막도 최근에 나온 자료 보면 2025년 2026년부터는 쇼티지 난다. 이 자료가 나왔죠. 오늘은 엔캠 중앙 DNM 요런 쪽은 아직 좀 조용하군요. 전에 엔캠 어제 안 빠져서 그런가요? 어제 올라서 그런가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소재단 중심으로 앞으로는 차별화될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2차 전지가 오늘 분위기는 조짐은 좀 있네요. 지수만 좀 돌아선다면 2차 전지주들이 좀 분위기를 끌 것 같은데 지켜보겠습니다. 힘 좀 내주십시오. 중국 관련주는 오늘 힘들어 보이고요. 빌라홀딩스도 어제 어닝 쇼크 났다 그래가지고 주가가 이렇게 빠집니다. 야, 참. 2분기 실적이 좀 예상보다 못하더라도 이렇게까지 빠질 일인데 이렇게 반응하네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매도를 잘하셔야 됩니다. 바이오도 조용하고요. 바이오도 한번 움직여줘야 되는데 시장 분위기를 봐서는. 네, 그래서 오늘 좀 2차 전지 그 다음에 네 초부장 AI 관련 초부장 조금 고개를 들고 있는데 이 분위기가 좀 확산이 되면 좋겠습니다. 수급 한번 찍어 놓겠습니다. 9시 55분인데요. 자, 코스피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를 보면요.
지금 아까보다 지금 낙폭은 1.3에 소폭 줄었습니다. 아까 35분 전에보다 0.1% 정도 낙폭이 줄었는데요. 상승 종목 67 여전히 초라합니다. 하락 종목은 834, 상승 종목은 아까보다 19개 늘었고요. 하락 종목은 2개 줄었네요. 그래서 지수는 소폭 줄어들었는데 낙폭은 소폭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일방적으로 하락 종목이 많고, 코스닥은요 낙폭은 많이 줄었어요. 0.86. 아까 35분 전에는 1.57% 떨어졌었거든요. 상승 종목은 191, 하락 종목은 1364. 여전히 하락 종목이 많네요. 상승 종목이 그래 77개 그렇고요. 하락 종목은 36, 75종목이 줄어들어요. 역시 하락 종목 일방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락 종목이 1300개면 지금 지수가 0.8% 빠져서 안 되죠. 한 2% 빠진 체감 지수는 역시 지금은 에코프로, BM, 시총 1, 2 종목이 올라가면서 지수만 낙폭을 줄여놨고 전체적인 흐름은 아직도 여전히 냉랭하다. 이게 좀 회복이 돼야 되는데 여전히 시장은 쏠림 현상의 부작용에서 아직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면요. 오늘 시장은 이제 좀 우리가 바라는 것은 아침에 매우 약세를 더 이상 밀릴 수 없을 만큼 약세로 출발했는데요. 오후장으로 갈수록 좀 상승 종목이 늘어나기를 기대해보고 늘어날 수 있는 방안은 오늘은 AI 관련 소부장부터 2차 전지 이쪽에서 분위기를 잡아줘야 될 것 같은데 과연 이쪽에서 분위기를 잡아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네요. 그러면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도 열심히 분석해가지고 내일 아침 8시 30분에 우리 CEO님 모시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특급 참모 하태민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